주변에 보면은 이제 엄청 열정적이고 막 정말 성실하고 창업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한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창업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그 참신한 아이디어 좀 그만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의 록시당을 꿈꾸며 작년에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 헨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늘 어딘가에는 제 에너지를 쏟아야지 이제 조금 평온을 찾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도 단순히 그냥 군 생활하는 거에 이제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서 주말 동안 쉬는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그냥 책만 읽지 말고 책이라도 쓰자 해갖고서는 군대에서 이제 첫 책인 무신장 세대를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대 후에 이제 증권사에 입사를 했는데 증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주말 동안 또 가만히 있기 싫어 갖고서는 그때도 이제 미국 공인 회계사를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도 땄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근질거려 갖고서는 SM 엔터테인먼트로 이직을 하고 SM에서도 제 두 번째 책인 삶의 36.5도를 출간을 하고, 또 출간하고 나서 막상 주말에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미국 경영대학원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늘 제 어딘가에 제 열정과 제 에너지를 쏟아야만 약간 적성이 풀리는 그런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 어딘가에 제 에너지를 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너무 창업을 하고 싶어 갖고서는 제 주변에 이제 또래들과 매주 주말에 오전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모여 갖고서는 창업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항상 네다섯 명씩 모여 갖고서는 우리는 매주 창업 아이디어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거를 서로에게 공유를 하자. 그렇게 이제 계속 공유를 하다 보면은 무언가 괜찮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러면은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다 라는 이제 정말 좋은 취지로, 들어보면 되게 좋은 취지로 이제 그런 미팅을 갖게 됐고, 매주 그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몇 개월을 했는데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다 보면은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늘 그 아이디어는 왜 시작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논리가 되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구나 라면서 그 아이디어를 접어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다 보면은 계속 반대가 있거든요. 그 여러 명이 이 아이디어 대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정작 시작은 못하고 계속 그냥 아이디어만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네다섯 명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주말 오전에 만나가면서 진짜 몇 시간씩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야, 우리 언젠가는 뭐 대박 터트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말만 하다가 그냥 몇 개월 동안 시간만 낭비하고서는 끝났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이제 실천하지 못했고 정작 시작도 못하고 맨날 그냥 종이로 끄적이다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억거리밖에 안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강연 회였나 아니면 어디 영상을 봤던 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창업가가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는 그냥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답이 있더라. 그래서 평소에는 이거 좀 불편한데, 혹은 이거 왜 이렇게 구리지? 이거 내가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 답이 있다길래 저도 제 일상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막 AI,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내 일상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내가 어떠한 단순한 것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제 일상을 이제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함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나왔고, 그런 서비스들이 정말 잘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 아니면 전단지를 다 살펴보든 치킨 하나 시키고 싶어도 저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치킨을 주문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은 다방 같은 이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저희 시간을 쏟아붓고 뭐 교통시간부터 시작해갖고서는 원룸도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뭐 어느 원룸에 그
그 원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바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을 보면은 저희를 되게 귀차니즘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중화되고 좋은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내 일상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바디케어 브랜드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첫 제품이 이제 바로 요거, 가까이 보이시나요? 이 퍼퓸 핸드크림인데요. 이 퍼퓸 핸드크림을 이제 창업하게 된 계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수를 되게 좋아하고 핸드크림을 정말 많이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수 핸드크림? 이거 되게 좋다 라고서는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향수다운 향을 담은 이제 이 핸드크림을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뭐 올리브영이나 뭐 롭스나 이런 H&B 스토어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이나 엄청나게 많이 소위 향수 핸드크림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엄청 주문하고 엄청 다 발라봤어요. 그런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퍼퓸 핸드크림을 발라보니까 그냥 향의 세기만 강하게 했더라고요. 되게 뻔한 향의 세기, 예를 들어서 장미향을 되게 세게 하거나 비누향을 되게 세게 하거나 뭐 라벤더 향을 정말 세게 해서 그냥 퍼퓸 핸드크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향수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향만 세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향수다운 향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향수다운 향을 담은 국내 브랜드는 없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조말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레도라는 향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향수 브랜드에서 나온 핸드크림은 정말 향수다운 향을 담았어요. 근데 국내에는 생각보다 그런 브랜드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뻔한 향, 너무 정의 내리기 쉬운 그런 향들만 담은 핸드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퍼퓸 핸드크림을 한번 제대로 향수다운 향을 담아서 한번 시장에 내놓아 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창업한 이 화장품 브랜드는 사실 돌이켜보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또 뭐 결핍을 해소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런 제품이 국내 브랜드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막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네 거 살 바에는 뭐 록시땅을 사겠다, 너네 거 살 바에는 바이레도를 사겠다,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게 한다면은 사람들은 꼭 록시땅을 사진 않아요. 대안이 없어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알고 보니까 국내 브랜드들이, 국내 핸드크림 브랜드들이 썩 좋지 못하니까 다 해외에서 답을 찾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국내 브랜드로서 한번 좀 제대로 승부를 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공식 론칭도 아닌데 프리 론칭을 이제 했는데 한 달 만에 3,500개를 팔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에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마케팅에 전공했던 사람도 아닌데 되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시중에 뭐 다른 핸드크림 브랜드들도 많고 다른 퍼퓸 핸드크림 브랜드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가 이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신한 아이디어 엄청나게 좋아요. 만약에 본인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좀 뭔가 좀 참신한 거를, 좀 혁신적인 거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내가 인공지능을 모르고 내가 블록체인이 모른다면은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수를 정말 좋아하고 핸드크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보통 핸드크림은 들고 다니는데 향수는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좀 무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향수 핸드크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뭐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좋은 향이 내 주변에서 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퍼퓸 핸드크림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박 창업 아이디어라는 없는 것 같아요. 창업 아이템을 일단은 내 일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참신한 아이디어, 어떤 게 대박 상품일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시작도 못 하시더라고요.